지난 16일부터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지금 애꿎은 승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금 지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출퇴근길 불편은 물론이고 또 교통체증에 요금 인상까지 제도 시행 전부터 제기되고 있던 우려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의 김기복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기복 대표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제도가 시행된 지 오늘로 사흘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출퇴근길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출근길이 더 힘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저께 이제 아침에 굉장히 대혼란을 겪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좀 더 증차를 한 다른 대책을 세웠지만은 역시 일부 노선에서 대단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비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출근길에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입장은 한 달 동안 일단 시범 운행을 한 뒤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도가 정착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정착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정착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정착해야 됩니다. 네. 사실 지난 2004년 7월 달에 이제 이 광역 직행버스가 도입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에 10년 동안 이 고속도로 운행 차량들의 입석 금지를 저희 안전단체를 비롯해서 저희도 계속 지적을 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문제는 준비 부족과 또 이 대책 미흡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수도권 주민들이 출근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한 달 동안 지켜보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이 분명한 것은 입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이제 충분한 수요 조사와 대책을 세우고 시행했어야 하겠죠. 네.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철저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였죠. 그렇죠. 수요 조사도 네. 철저히 안 됐고 또 대책도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0여 대의 버스를 지금 추가로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출퇴근길에 계속 불편은 지금 생기고요. 예. 그럼 일단 계산착오라는 말씀이죠. 예, 당초에 이제 국토부가 이 입석 승객 수를 한 15,000명 정도로 이제 이렇게 추상을 했는데 예. 여기에 따라서 220대 정도의 버스를 더 투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요 예측과 수송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출근 시간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6시 반부터 7시 한 4, 50분까지가 이제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노선당 이래 보면 2대나 3대 정도의 버스를 더 투입해가지고, 이제 이 넘치는 이 입석 승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220여 대의 버스가 한 2바퀴 정도를 돌 수 있는 시간이라면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대부분 다 한 바퀴밖에는 수송을 못 한단 말이죠. 그게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된다면은 대략 이제 330대에서 350대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제 대수를 투입을 했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버스를 증차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버스 전용 차로의 이 통행량이 이제 초과되기 때문에 또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이런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스를 추가로 증편을 해도 문제고요. 네. 버스 전용 차로의 어떤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예. 그러면은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하고 그리고 버스를 증편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버스 전용 차로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버스 통행 대수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게 200여 대 아닌가요? 그거를 그렇게 맞춘 숫자는 아니고요. 예. 일단 이제 전용 차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서울을 진입해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까지 들어올 때는
버스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서울에 이제 들어오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평화방송에 있는 3일로라든가 예. 강남에서 들어오는 남산 1호 터널 같은 경우에 현재도 지금 이제 그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라서 상당히 네. 그 일반 차로보다 속도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버스를 더 투입하게 되면은 더 속도가 떨어지고 더 이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간에 버스 증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뭐 성남이나 용인이나 동탄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가정해 본다면은 예. 이 추가된 버스들이 뭐 이렇게 도심까지 다 들어온다면은 역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뭐 양재 정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시 이제 서울 버스와 서울 지하철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제 그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통량 분산 정책, 즉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환승 체계 구축해야 되고 모든 광역버스가 도심으로 모두 들어오게 하면은 일단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승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운임에 대한 지금 논란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보도된 대로 뭐 지금 이제 버스 사업자 쪽에서는 3,000원 정도 선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연구 용역을 지금 맡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네. 뭐 대략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래 보면 3,000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500원 선 정도는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건 뭐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이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보면은 뭐 그 정도의 요금은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그런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승객들 입장에서는 출퇴근 불편에 또 요금 부담까지 모두 지금 떠안게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정부가 광역버스나 M버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M버스라고 이제 광역 직행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입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입석을 안 하고 운행을 해 보니까 그 운송사업자 조합 연합회 쪽에 따르면은 운송 원가에 뭐 엄청 못 미치는 뭐 대략 운송 원가가 한 59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39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요금을 지금 그 버스 운송사업 연합회에서는 50% 기본 요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광역 급행버스, 즉 광역버스도 입석을 금지하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여기에 대한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그러면 전부 요금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방재정도 그렇고 지금 뭐 자치단체 재정이 좀 안 좋아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승객들에게만 또 부담을 좀 떠안게 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좀 앞서고요. 그런데 이제 승객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이 버스 이용을 기피하게 한다면은요. 예. 자가용 승용차를 몰고 도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교통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출근길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광역버스 지금 M버스 말씀하셨는데요. 네. M버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M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 면허거든요. 즉 국토부 면허거든요. 예. 그리고 광역버스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면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M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M버스가 이제 이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되면서 M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족분에 대한 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또 이 급행버스,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데 M버스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운임 문제, 뭐 환승체계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덜렁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한 달간 이렇게 시범 운행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노출이 됐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이제 노출이 됐고
또 불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교통안전협회의 김기복 대표를 만나봤습니다.